202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동적인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따따부따에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봅니다. 먼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2.9% 인상된 1만 32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215만 6,880원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세제 완화 정책으로 세금을 엄청 깎아주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겐 2.9%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특히 이제 심지어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7.2%, 그다음에 윤석열 때도 5%를 인상했는데 어찌 보면 그에 비하면 이제 최악의 수준인데 저희 대다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주머니가 채워져야 사고 싶은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식당도 더 자주 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최저 인상률로는 오히려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입니다. 출근과 아이 등원, 등교 준비로 정신없는 워킹맘, 워킹데디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합니다. 육아를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임금이 줄지 않게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돼서 부모님이 부담을 덜게 된다면 그런 제도도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동료분들도 이제 양해를 또 해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광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4살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7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8살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통합돌봄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돌봄통합지원법 첫 시행을 앞두고 국비를 포함해 예산 90억 원을 편성, 통합돌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비스 비용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90% 수준까지 지원해드렸다면 올해부터 16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410만 원, 또 2인 가구는 671만 원 이하의 소득자이실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중복 처방, 과잉 복용하는 약물이 없는지 살펴드리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퇴원 환자 연계 돌봄도 강화되는데요. 사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에 퇴원하신 직후가 가장 돌봄이 필요하신 힘든 시기시잖아요. 그때 직접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병원에서 구청으로 바로 연계돼서 시민들이 돌봄을 이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체계를 다 갖췄습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시도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는 작년 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오는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데요. 올해 처음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타 지자체는 7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광주시는 13종의 서비스를 제공.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복지 서비스와 다르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누구나는 본인이 아니라 이웃이나 가족 또 시설, 기관들에서도 대신 신청해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또 어려운 돌봄 시민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잊지 마시고 돌봄콜 1660-2642로 전화 주시면 바로
공무원들이 직접 대구로 찾아뵙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전남의 대상 지역은 곡성과 신안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속 일회용품 감축 노력도 이어집니다. 지난달 정부는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가격 인상 우려와 다회용 컵 역차별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 그냥 항상 쓰던 플라스틱 쓰는데 뭐 그게 200원 더 낸다는 게 국민들이 좀 저희 부담 같은데요. 그냥 뭐 원래 저희들은 그냥 그게 커피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더 내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단체 역시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소비자 분들에게 조금 그 책임을 좀 전가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용 체계보다는 내가 돈을 더 지불하면 일회용 컵을 쓸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 우려가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아니라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는 이제 카페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기로 바꾸고 이 다회용기를 선순환하는 이제 빌렸다가 다시 반납하는 굉장히 좀 더디고 오래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는 가짜 뉴스가 유포돼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가짜 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실제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으며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했습니다. 둘째,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단속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단위 일괄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6년 광주 전남에서는 통합과 변화의 물결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통합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대부흥을 위해서는 광주 전남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업들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AI와 신재생 에너지 수도로 거듭날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 탄생에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정적 통합이라든지 같이 그 지역 공동체라든지 이런 호남의 정신을 살리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통합이 돼서 다시 광주 전남이 하나 되는 그런 그 날짜가 빨리 오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와 기대 속에서 시작된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해는 지역과 지역민 모두가 함께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